깨서 내려가는 깨지는 장세는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7월 1일까지 연결하면은 해외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구나. 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이번 주 그래도 재미있으셨죠? 주식하시는 분들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가는 종목만 좀 가가지고요.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고 있어서 뭐 가지고 계신 분 뭐 몰빵 한 종목 아니라면은 어떤 종목은 좀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오늘 장세 그리고 이번 주 장세 저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바로 이번 주 3250 드디어 돌파를 했었죠. 바로 어제 목요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단기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흐름. 그런데 요거 한번 다시 넘어가면은요, 단기가 아니라 중기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거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종목별 섹터별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로 어제 순환매가 한번 일어났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동생들인 IT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결국에는 쭉 올려붙이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별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약간 조정을 주는 종목별 장세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됐어요. 이것도 종목별 장세예요. 순환매 장세고요. 그동안 아예 못 갔었던 이 삼성전자가 또 한 번쯤은 올라왔었다라는 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투자 여건 양호해요.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박스권 돌파, 즉 3250포인트 이거 돌파 시도 계속하면서요, 앞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중기 추세도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종목별 장세 이어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가는 장, 대형주만 가는 장이 아니라요,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 그래서 수익률 게임, 어떤 종목을 만지느냐, 어떤 종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월등히 차이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흐름은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주변 증시 상황, 여건 어떻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미국 증시죠. 다우 산업지수. 최근 흐름 보면은요, 꼭 집어쳤어요. 그리고 저점을 2번 다졌어요. 이거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소위 박스권 흐름을 보여줍니다. 나쁠 거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밤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약간 미지수지만은요,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올라왔어요. 조정 중에.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가 나오기는 합니다. 고용, 인플레이션 관련.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유동성 회수 전략, 즉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경기 회복 이렇게 또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바닥을 잡았을 때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업종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 같은 맥락이죠. 고점을 쳤을 때 바닥도 잡았다. 그런데 고점이 가까워 있어요. 업종 대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밤 약간 조정을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주
IT 쪽으로 가보죠. 간밤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과세 정책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공화당에서 워낙 압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 과세를 하는 이 IT 기업들의 저항이 좀 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서는 흐름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약해요. 나스닥이. 기술주, IT, 기술주. 가장 약해이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뚝 떨어져서 큰 박스권 안에 같은 맥락의 흐름이거든요. 안정화는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소위 뒤따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유럽 증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예요. 제일 센 것 같은데요. 보세요. 독일 닥스 지수인데 횡보를 한 달 넘게 하다가 바로 간밤에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 돌파 직전이에요. 돌파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종가상. 독일이 과연 얼마나 좋길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서적으로 보죠. 순서적으로 미국 접종률이 독일보다는 낫죠. 좋아요. 백신 접종률이요. 백신 접종률이 좋다 보니까 경기 동향이 좋아져요. 경기가. 그래서 소위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은. 그런데 그 이전에 독일 닥스 지수는 아직 접종률에 대한 독일, 유럽. 그러면은 뭐예요? 유동성이 아직 회수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가 아직도 펼쳐진다는 거지. 유럽 좋아. 유럽 좋아. 미국을 뒤따라가는데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더 갈 여유는 유럽 지구에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7월 1일이 무슨 날? 예, 우리나라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중국 증시를 판단하기 위해선 중요한 날이에요.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 전에 증시가 박살날 수 있을까? 잔치 펼쳐지고 있는데 절대로 제가 생각엔 중국이요. 절대로 여기를 깨서 내려가는 깨지는 장세는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7월 1일까지. 그 뒤 어떻게 될지는 뭐 조정 세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동계올림픽이 있거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 박스권 돌파의 흐름, 바로 그러한 지금 이제 5월, 6월이잖아요. 6월, 7월 1일까지에 있는 이 흐름 안에서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경제 지표가 나름 양호해요. 물론 유동성 회수에 대한 부분이 조절을 해요. 그렇지만 증시나 경제 동향을 깨는 정부의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공산당,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집권 세력의 의도이기 때문에 쉽게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할만한 거죠. 중국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종목 투자. 대만 가권지수가 보죠. 여기가 저는 솔직히 대만 가권지수 물음표예요. 이야, 저는 저희 회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날 올라간 거는 약간 의외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뚝 떨어졌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의 헤지펀드 공격이 나왔다. 숏 공격, 공매도 공격이 나왔다. 회수가 돼서 끝났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추가 하락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갔는데 글쎄요. 여기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대만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올라온 폭의 V자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 폭락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 예, 급락 이후 쌍바닥이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안 움직였는데 대만이 저렇게 가? 예, 대만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죠. TSMC를 비롯한 반도체, IT주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해운이라든가 철강, 시멘트, 경기 민감주죠.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먼저 올라가서 좀 쉬고는 있는데요. 대만은 걔네들이 끌어올렸어요, 최근. 상당히 양호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이 위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흐름이랑 비슷해요. 여기 IT. 그래서 연결하면은 해외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요 저점, 꼬리 말고 몸통이요. 몸통. 여기를 이었더니 쭉 가서 여기. 희한하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게 뭐죠? 3100포인트 절대로 깨지 않는다잖아요. 3100포인트 절대로 안 깨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단기 상승 추세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기 추세도 상승으로 다시 돌릴까? 중기 추세는 뭐예요?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 1월달 3250에서 바로 여기 박스권이었거든. 이 사이에 박스권. 중기 추세는. 그러면은 작년부터 이어온 상승 추세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있었다가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상승 추세에서. 다시 여기를 또 돌파하기 시작하면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또 가는 거야.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야? 중기 추세 뭐 올라가고 상승 추세 올라가고 단기 추세 뭐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미가 틀려요. 단기로는 매도인데요. 중기로는 매수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TV에서? 애매하죠. 단기로는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중기로는 크게 상승 추세니까 조금 물렸어도 더 가져가도 됩니다. 혹은 중기 추세 좋으니까 눌릴 때마다 사 모으십시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기 추세, 박스권 흐름에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거를 돌파한다면 박스권 돌파를 하면 중기 추세까지 상승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400? 한 번에 갈 수 있다. 3,500 정도? 400에서 500 사이?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전 고점 박스권 돌파를 위해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를 딱 끌어올리면 지수는 올라가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을 만들까요? 주식 투자 돈 많이 벌으라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니에요. 다음 주가 쿼더러플 위칭데이가 있는 주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쿼더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요. 두 번째 목요일,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인데 거기에서 6월달 만기일은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저점 매수가 너무 강하네? 그러면 방향을 상승 쪽으로 잡아볼까? 라는 의도의 상승 흐름이 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삼성전자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 한 번 움직였어요. 순환매 한 번 온 거예요. 테마별, 종목별 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두산중공업 보세요. 매일 오르면서 벌써 그 중형주가요, 따블이 됐어요. 5조 원이던 시가총액이 단 열흘 만에 10조가 됐단 말이죠. 주변 여건 아직 할만해요. 다만 어디를, 즉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해서, 이게 더 중요하죠. 종목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 예, 두산중공업 오늘 신고가 또 돌파한데 두산중공업 매매한 사람들도 손실 보고 손절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 고점에 사서 오늘 저점에서 팔았다면, 그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투자할 만합니다. 그런데 종목별, 그리고 매수 포인트별,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대화가 될 거라는 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 보시죠.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만 이유가 있어요. 바이오가 안 움직이네. 제약 바이오가 안 움직이네. 그리고 IT 소부장이 안 움직이네. 다만 어제 하루 좀 움직였어. 지수는 올라갔는데요. IT 소부장은 오히려 쑥 빠졌다가 어저께 하루 올랐다가 오늘 또 쫙 빠졌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얘네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코스피 대비 약세가 되는 거지. 다만 IT와 제약바이오 상대적인 약세가 이번 주에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테마별,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돼요. 슈팅 나는 종목은 오늘도 슈팅이 막 나더라 이거죠. 다음 주부터 또 올라갈 테마 분명히 있습니다. 그 테마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시죠? 이번 주 핫할 이슈에서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요. 그 방송 기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은,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움직일까? 기본적으로 개인도 하나의 주체가 됐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기관이 팔기 때문에, 기관이 사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옛날이라는 것이죠. 개인도 그와 대적할 만한 주체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그렇게 몇 조 원씩 버려도 안 떨어져. 올라가니까 개인이 오히려 거기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어. 이런 장. 다만 종목별 차별화가 되면서 뭐 다를 수는 있겠죠. 외국인은 수익률 극대화를, 그래서 거래소에서 좀 매수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서 외국인이 2조 5천억, 2조 원 계속 매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추세는 깨지 않을 겁니다. 3,100포인트는 깨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래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 외국인의 매도는 절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습니다. 매도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자, 보시죠. 이제 매수 전환했습니다. 절정이 지나면은요, 거기서 줄어들기 마련이죠. 물줄기가 아주 세다가 점점 줄다가 아예 없으면 다시 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매수 전환, 기관은 사고 팔고. 근데 이 이전에요, 어느 정도 많이 샀어요, 기관. 그래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요. 개인이 이제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다음 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만기일이 있어요.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1조 넘게 매수를 했네요.
거기다가 옵션에서 200억, 앞에 없죠? 200억. 없어요. 단위가 달라. 크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콜옵션 매수. 오늘도 50억 넘게 매수. 풋옵션도 매수는 했지만 콜옵션 쪽으로 다가가니까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해 못하죠? 예, 선물 옵션을 제가 직접 운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선수 생활도 해봤고 해서 아는 거예요. 몰라요.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선물 옵션 시장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거고 월요일날 강세 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투자할 만하다라는 이 부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지금 흐름상 하나씩 보죠.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종목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닥은 쳤습니다. 지겹죠? 지겨워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좋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여유 있습니다. 예, 너의 의견 바뀌었느냐? 아니요. 다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손실. 난 죽어도 손해보고 못 팔아. 많아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한참 걸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생각에 4,000원 권역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쭉쭉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옵션 시장이 너무 비대해가지고요. 가지고 놀기 딱 좋아요. 이 말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선물 옵션 시장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번에 쭉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바닥을 잡아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을 만해. 하지만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잠시 뒤에 보실 종목들 한번 봐봐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또 기아 보시죠. 차라리 자동차가 낫겠습니다. 반도체보다. 기억나세요? 예,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보다는 기아, 현대차의 자동차 쪽이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예, 오히려 더 낫잖아요.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지금 한 6일 만에 12% 정도 올라왔네요. 11%. 삼성전자는요. 예, 3% 정도 올랐어요. 3%? 4%?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아차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 매수 레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의 판매량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포드라든가 GM,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대표 자동차 회사. 이들 주가가 갑자기 슈팅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상승하는 거예요. 기아차 저는 투자할 만한 요건 다음 주에 되지 않은가라는 판단. 추세 전환이 오늘로써 됐어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뭔가 쑥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냥 느낌상으로만 봐도 쑥 뭔가 수면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신호가 오늘 보여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투자를 할 거면 저는 SK이노베이션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LG화학, 삼성 SDI 걔네들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요. 여기 차이가 있죠. 월등히 차이가 있어요. 선택은 잘했어요. 근데 와 지겨워. 욕 나오죠. 한 달, 2달 가까이 서 있어요.
이때 한번 올라갈래나 했더니 다시 제자리.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로 정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정유에서 이익을 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2차 전지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그래도 플러스 아닐까라고 하는데 지금 제로가 2주 동안 된 거죠. 이해되시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여전히 갖겠습니다. 기존 주도주 바닥은 잡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여유는 있는데 수익률 게임에서는 그리 동참을 못하네요. 다만 종합정리하면 자동차 한번 볼만하고 2차 전지에서 SK이노베이션 다음 주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기 민감도 한번 보시죠. 예. 여기 8,000원권역에서 제가 무료 문자 회원들께 문자도 드렸고 방송도 계속 했었죠. 8,000원. 8,000원대. 27,000원.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고점 치고 쌍봉 치고 옆으로, 이거 쌍봉이라 그래요. 고점 같은 권역에서 두 번 맞고 더 이상 못 올라가서 떨어지는 국면. 하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소위 이거 삼각형이죠. 고점을 이어봤더니 쐐기형이에요. 여기서 돌파를 하면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요. 경기 민감주, 저는 대만 증시에서 철강주 움직이겠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물론 중국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탄소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분 좀 누르기 위해서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하락은 했는데 기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HMM 한번 보시죠. HMM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이죠.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무료 문자 회원께도 드렸고 관심 기울이자 말씀을 드렸는데 15,000원에서만 매수했어도 이게 몇 배입니까? 4배 가까이 되죠. 4배. 수익 플러스. 그리고 제가 이서구의 고품격 주식 수단화 발빠른 시황에서 말씀드렸었죠. 5만원 권역은 일단은 비중 조절을 좀 할 만한 권역입니다. 이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만원과 5만원의 박스권 트레이딩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만원. 하지만 이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향후 여기서 산업은행에 대한 물량 부담이 있거든요. 전환 물량.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 시에는 이 종목 역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단에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저는 좋게 본다 그랬죠. 건설, 기자재도 괜찮고요. 현대 건설을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며칠 쉽니다. 55,000원에 아주 강한 저항대를 한 방에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서 한 방에 돌파를 했는데 이 종목 역시 뭐 여기서도 무료 문자 회원께 뭐 여기저기서 몇 번 드렸죠. 여전히 관리력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두 가지 섹터, 기존 주도주,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경기 민감주, 조선, 철강, 건설, 해운. 시소 게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새로운 주도주가 생겼어요. 이들 종목들이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올라갈 건데 탄력적인 것은 점진적으로 후자 쪽으로 간다는 거죠. 탄력.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이러한 흐름. 순서적으로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IT 제일 약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방금 얘기했던 경기 민감주 섹터. 이들 종목군이 그 다음 더 탄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제 보여드릴,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종목 있죠.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도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집중해서 이 종목만 최근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예,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센 사람도 아니고. 3주 연속 공개 매수 종목입니다. 제가 장중 공개 방송도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바로 요날 아침에 요날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았죠? 뭘로? 소형 원전.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 요날, 그리고 공개 방송을 요날 또 했어요. 아침부터 매수 말씀을 드렸고, 요날도 공개 방송, 이날도 공개 방송,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날 마이너스 3%, 4%에서 24%까지. 그리고 오늘 신고가 25,000원 또 달려갑니다.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방송국에 나가서 이 종목 4만원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생각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HMM,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쵸? 예, 15,000원에서 3만원 가면은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서 한번 따블을 더 갑니다. 같은 맥락의 흐름이 두산중공업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감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발빠른 시황에서도 제가 중간중간 새로운 종목 리뷰를 해드리거나 고품격 주식수다에서 이슈에 의한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리죠. 많이들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 보세요. 예,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요, 새로운 주도주가 생긴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냐? 아니죠. 중간, 중형 단이에요. 중형주 단이에요. 중형주 단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흐름,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것이 지금 장세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어떤 장세?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테마별 장세, 종목별 장세,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이슈, 이슈, SSU인가요? 뭐 하여튼 갑자기 이해해 주시고요. 핫 이슈, 즉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 다음 주에 새로운 섹터, 테마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생각해 놓고 있는 테마, 섹터가 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로 하죠. 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이번 주 핫할 뉴스 라이브로 생방송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회원들께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010-9628-8231로 문자 신청이라고 그냥 써서 문자 주시면은요, 예, 가입시켜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 들어서 너무 방송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방송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 그리고 좋아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꼭 한 번 누르셔야 돼요. 2번 누르면 취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꼭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주를 기약하는 또
한 주 주말이죠? 열심히 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